자, 우리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고 싶어요. 하나 더입니다. 확장이 아니고 뭐냐면 변수 이것의 사용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료형, 타입이라는 것에 집중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료형,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하드웨어적으로는 어차피 0, 1 숫자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수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 양의 정수로만 해석할 건지 실수로 해석할 건지 문자로 해석할 건지 또는 주소로 해석할 건지 등등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자료형 타입이라는 기준으로 변수를 구분해 본 거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핏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언된 영역, 뭘 기준으로? 중괄호죠. 중괄호가 뭐였죠? 이거요. 이 기준으로 이 중괄호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선언된 중괄호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기본적인 변수의 사용 영역이었어요. 함수인 경우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함수가 함수로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함수가 함수로 호출할 때는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 a란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이 b란 함수가 동작하는 동안에 유지는 되죠. 그쵸? 그쵸? 하지만 b란 함수에서 접근은 못하게 돼 있었죠. 유지는 되나 접근은 안 되는 이런 형태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b란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b란 함수가 종료되고 돌아오면 이네들은 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즉 접근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유지도 안 됐어요. 물론 a란 함수가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했다라고 친다면 이 변수들은 a가 b를 이렇게 돌아올 땐 유지될지 몰라도 끝나버리는 순간에 역시 사라질 거예요. 역시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요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요. 유지되는 그 변수의 공간이 유지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간이 유지되는 접근이 가능한 이건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는 선언된 중괄호 안에서 접근, 지금 저는 접근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함수 많이 함수랍니다. 이런 프로그램 자주 보셨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얘예요. 얘 말고 얘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 중괄호 밖에서 선언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쪽에 중첩되어 있는 중괄호 안에선 당연히 접근이 가능해요. 밖에서 선언된 것은 안에서 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해요. 왜? 선언된 중괄호 안이니까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유지는 되고 접근도 돼요. 유지, 접근 다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접근도 하고 유지도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집중을 해봅시다. 이 부분을 집중해보면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 집중해보면 얘는 어디서 선언된 걸까요?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어문이 있잖아요. for문이나 while문이나 뭐 if인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잘 없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선언된 것은
이 중괄호 밖에서 선언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얘는 중괄호 안에서 선언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렇게 하면 보세요. some은 이 전체 영역 안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이 중괄호가 종료가 되는 즉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안에서 선언된 I는 접근이 안 될 뿐 아니라 끝나버렸기 때문에 유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를 내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안쪽에서 다른 블럭에서 사용된 것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밖에서 선언된 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렬로 다른 블럭에서, 이건 병렬이에요. 얘에서 여기까지 다른 블럭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 블럭, 병렬로 되어 있는 이 블럭에 있는 것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요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포문 안에서 이렇게 선언된, 안에서 선언된 아이들은 요 블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하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변수가 같은 블럭 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라고 컴파일 에러가 떠요. 그런데 중첩된 영역에서 재정의를 한다면 보세요. 이렇게 블럭이 있는 거겠죠. 당연히. 있는 상태에서 X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다시 X를 선언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다시 예를 들어 캐릭터 X 이렇게 했다면 중첩된 선언입니다 하면서 무슨 에러가 뜨느냐 하면 컴파일 에러가 떠요. 하지만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블럭에서 선언을 하면 선언이 됩니다. 선언이 돼요.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 하면 이 X,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X가 누구냐는 거죠. 얘일까요? 얘일까요? 추정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다는 뜻은 결국은 이 안에서는 얘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X는 얘입니다. 얘가 아니고 이걸 좀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더 넓은 세계에서 선언된 것과 더 좁은 세계에서 선언된 것이 있을 경우 더 좁은 세계에서 선언된 것을 접근한다. 그 안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x 플러스를 한다면 이 x는 누구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블럭이기 때문에 얘랑은 별도로 이 블럭은 별도기 때문에 이 x는 이 x일 수가 없죠. 그리고 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x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블럭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값이 유지되는, 공간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같은 함수, 같은 블럭 내에서 변수가 선언이 되고 그 안에 중첩된 부분에서 선언이 되고 이랬을 때 상호 접근이 어떻게 되느냐, 밖에서 더 넓은 영역에서 선언된 것은 그
그 안에 중첩되어 있는 블럭에서는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겠죠. 밖의 얘기니까 당연히 접근이 가능해요. 하지만 속에서 좁은 영역에서 접근된 것은 밖에서 접근할 수 없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다? 이렇게 중첩이 됐을 때 재정의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 그래서 우선순위 어떤 식으로 된다? 중첩되고 또 중첩되고 또 중첩이 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선언된 변수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 변수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로 읽으면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수의 중첩 부분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또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역 변수 또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리고 지역 변수 또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루었던 지금까지의 변수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여기에 해당했어요. 지역 변수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지역 변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 함수라는 지역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변수. 해서 지역 변수예요. 자, 이제는 접근을 얘기 드렸어요. 혼란 일으키시면 안 돼요. 함수 내에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변수들을 뭐라고 부른다? 로컬 베리어블 또는 지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역 변수는 뭘까요? 저건 뭘까? 함수 내에서 선언을 안 해? 스트럭처? 자, 그건 구조를, 붕어빵 틀을 만드는 거지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스트럭처를 선언한다는 것은 빵 틀을, 붕어빵 틀을 만드는 것이었지 걔는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변수 선언이 아니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